예. 반갑습니다. 황나래입니다. 아, 이제 화면 떴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아메이 여행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신 스폰서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메이를 이제 하시는 분, 아직 아메이 첫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 첫 여행부터 잠깐 얘기 드려볼게요. 이 지도는 아메이가 간 많은 여행 중에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05년도 호주 케언즈 여행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메이 여행만 46군데를 간 거예요. 아메이 여행만.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갔거나 팀 프로모션으로 갔거나 이글 드림에서 갔거나 이런 건 다 빼고 진짜 아메이 리더십과 다이아몬드 여행만 46곳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입국할 때 이렇게 여권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도장이 많이 찍혀 있거든요. 아직 여권도 안 만들어 보신 분도 있으시고 여권이 있으나 한두 장에 도장 찍혀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메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첫 여행은요. 호주 케언즈였어요. 호주 케언즈를 김진구, 김종희 스폰서님이랑 저랑 그리고 이렇게 형제 파트너 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호주 케언즈인데 사진이 없죠? 왜 없냐면요.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고 정말 바쁘게 아메이를 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이렇게 딱 갔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행 나 안 가도 되니까. 왜냐면 일주일 수업을 빼니까 돌아오면 그걸 보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했고 여행에 대한 감동도 없고 목표도 없었고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 한 500만 원 돈으로 주면 참 좋겠다. 빚 갚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히 그렇게 말은 못했고 어쨌든 호주 케언즈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나도 너무너무 아까운 게 뭐였냐면 그때 여행 점수 계산을 할 줄 몰랐어요. 그때 황유진 리더님도 파운더스 PT가 됐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 11월 달에 아메이를 알아듣고 11월 달 DBC를 듣고 2월 달에 SP를 해서 6, 7, 8 루비, 빵빵한 루비를 해가지고 여행 점수가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여행의 기준이 PT 이상의 점수가 되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황유진 리더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여행 점수가 한 300만 PB인가 400만 PB인가 모자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네트워크 있었기 때문에 프로모션 조금만 해도 소비자들한테 몇 개만 어떻게 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여행을 같이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슬프게도 호주 케언즈 여행을 혼자 갔습니다. 슬펐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제가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캐리어 살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죠. 제가 첫 여행에 캐리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도 현대카드가 한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정수기를 못 샀고 청정기를 못 샀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달랑달랑한 그걸로 그냥 자비하고 밥 먹고 이렇게 가난했던 그래서 이렇게 카드값 100만 원이 빠듯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호주 케언즈를 갔죠. 그래서 누구 캐리어를 빌려갔냐면 지금 이순영, 김재식 리더님이 그때 마침 신혼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제가 캐리어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빌려주시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짐을 뚝뚝뚝뚝 담아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공항에서 내리면 캐리어가 이렇게 찾아가세요 이러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도는데 내가 빌려온 캐리어에 먼지가 막 묻어가지고 또 집어 던지고 이래갖고 긁혀가지고 엉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남의 걸 빌려왔는데 그럼 돌아가면 새 걸 사주든지 사줄라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슬퍼가지고 제가 호주 케언즈 여행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캐리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호주 케언즈 때 찍은 사진도 한 장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랬던 호주 케언즈 여행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 케언즈 여행은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아메이 버스를 타고 쫙 가는데 그 길에 아메이와 대한민국 태극기를 길에 쫙 걸어둔 거예요. 저는 그때 바운더스 PT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아메이가 그만큼 대단한 회사인지 몰랐어요. 호주 케언즈 도시의 가게마다 아메이 고객님 환영합니다. 이러고는 10% 20% 할인이 다 붙어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호주 케언즈는 저는 어떤 기억이 나냐면 호주 케언즈에 래프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안 왔는지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메이가 그 케언즈 도시의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물을 댐을 좀 열어주세요 해서 저희 하는 시간에만 댐을 열어줘서 래프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제가 그때 호주 케언즈를 가서 큰 결단을 해요. 왜냐면 거기 동물원에 가서 악어를 구경했는데 악어가 민물 악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악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책을 통해서 왜 악어가 큰 페이지에 한 10마리, 20마리 막 있으면 밑에 이름 있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글을 하시는 작가님이 사진을 크게 넣을 수도 있고 작게 넣을 수도 있고 저는 당연히 책의 큰 악어는 실제로도 큰 줄 알았고 책의 작은 악어는 실제로도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진짜 보니까 큰 악어, 작은 악어가 사이즈가 바뀐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엉터리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책이 틀릴 수도 있구나. 진짜 봐야 되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이때까지 내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엉터리로 했구나. 나 엉터리 선생님이었구나. 그래서 빨리 영재를 그만둬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왔던 게 호주 케언즈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중국 산야 여행이었어요. 하이난 여행이었는데요. 저희 아들이에요. 9살인데 이때가 수영복도 없죠. 수영복도 없어가지고 급하게 세일하는 수영복을 사서 그래서 하이난 여행을 갔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호주 케언즈 캐리어 빌려갔댔죠. 그럼 요때 여행을 누구 갔냐면 저랑 성복희 리더님 가족이랑 황유진이더님 가족. 그러면 이 세 팀이 캐리어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쨌게요? 총 18개의 캐리어를 단체로 서면에 캐리어 가방 파는 집에 가가지고 색깔별로 다 샀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줄을 쭉 세우니까 그 똑같은 캐리어 12개가 줄 서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사진이 있었으면 올려드렸을 건데 제가 사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어요. 저는 이 가족 여행에서 이 산야 하이난 여행의 가족 여행 기억나는 건 저희 아들이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난민처럼 긴장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그 여권 사진으로 어쨌든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날이 저희들이 화요일 출발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저 월요일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은 걸 엄마한테 설득을 한번 해봐봐. 왜 안 가고 싶은지 엄마한테 얘기해보세요.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여행 갈 생각을 하고 비행기 탈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떨려서 수업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쨌죠 뭐.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데 며칠을 이발하러 가고 목욕탕 가고 왜냐하면 중국 산야에 수영장 온천 뭐 이런 데를 갔는데요. 닥터피쉬가 있는 온천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때가 많은 각질이 많은 확 댐빈다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거기 들어갈 때 너무 긴장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안 깨끗해서 닥터피쉬가 자기 몸한테 다 몰리면 창피해서 어떡할까 그렇게 긴장했다면서 그래갖고 목욕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갔는지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는 이 산야에 여행을 가서 우리 아들이요. 수영장이 한 호텔에 10몇 개, 20개 가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여기 가고, 점심때 밥 먹고 나면 여기 가고, 저녁에는 또 따뜻하게 나오는 여기를 가고, 이렇게 막 갔는데, 그래도 4박 6일을 다 하고 나니까 아직 못 간 수영장이 많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기다리러 짐 다 싸고 로비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충분히 수영장을 더 놀 수 있는데 왜 빨리 줄 서냐고 그러더니 엄마 바다가 쫙 보이고 수영장이 쫙 보이는 한 2층, 3층 로비였던 것 같아요. 거기 테라스에 잠시만 서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 그랬더니 이 수영장을 엄마 내 가슴에 넣었어요. 엄마 수영장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는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저도 울컥했어요. 보니까 직장 다니느라고 바빠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 또 아미를 열심히 하느라고 얘를 데리고 수영장을 가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댁이 IMF 이후로 어려워져가지고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회사 부도 나니까 아버님 간암 환자분이셨는데 집에 계셨거든요. 그럼 저기 애기 아빠도 회사 없어졌으니까 집에 있죠. 시어머니 경제력 없으시니까 계시죠. 시집 안 간 시누이 있죠. 저희 아들 있죠. 저 있죠. 식구 6에 저 혼자 버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수영장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갔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 수영장을 지금도 한 번씩 얘기할 정도로 저희한테는 수영장은 너무 이쁘고 좋았지만 저한테는 울컥했던 그런 가족 여행이었고요. 그렇게 가족 여행을 가고 나니까 조금 이제 핀이 되고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 이제 저희끼리 개별로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고향이시죠. 왜 이렇게 일제의 끝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세탁소를 하시고 아이를 키우고 막 사시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이 일본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일본이시고 그래서 그냥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일본 분위기 나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엄마가 온천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쿠팡에 땡처리 여행을 잡아가지고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베푸라는 온천을 갔었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6명이 그때 가는 바람에 방이 6개죠. 3개죠? 2명. 이제 호텔 로비에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패밀리 룸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하루 종일 목욕탕에서도 놀다가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또 목욕탕 가고 저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목욕탕인데 이렇게 호텔에 사람들이 체크아웃을 11시에 하고 체크인을 3시에 하니까 그 11시부터 3시까지는 목욕탕에 사람들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남탕에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들만 있고 여탕에는 또 저희 엄마랑 저희 유진 사장님, 유진 리더님 그다음에 유진 리더님 딸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전세 낸 듯이 목욕탕을 놀아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요 옆에를 보면 여기는 우리가 삿포로에 요번에 이제 클럽메드라는 호텔을 갔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루스트 호텔이라는 데를 리더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메이에서 루스트를 갈 수도 있고 또 개별로 혹시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뭐가 좋냐면 저녁 뷔페에 해산물 뷔페가 있어요. 킹크랩부터 해서 게 뷔페가 있는데 정말 원 없이 먹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근데 입으신 티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세일하는 10,000얼마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 이렇게 티 입히니까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로 입고 사진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안 계신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빠 우리랑 함께 했던 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데가 언제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여기 삿포로 루스츠 호텔의 그 시간이 그 눈이 너무너무 이뻤고 너무너무 맛있었고 가족하고 함께 너무너무 행복했었다고 그때가 난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제가 또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삼총사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를 보면 성복희 리더님 다이아몬드 인증식 때였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제가 아메이한 지 19년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4년도 요때쯤에 제가 9%였던 때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시고 수석 다이아몬드 혹은 지금 김진구, 김종희 스폰서님을 보면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옛날로 거슬러 가면 9%, 3%, 6%, 9%였던 시절이 있어요. 9%인데 여러분들 성복희 리더님, 황유진 리더님 PB 다 보태갖고 9%라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 왜 그때는 식탁도 있었고, 큰 상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텔레토비 밥상 있잖아요. 왜 학습지 신청하면 공짜로 주는 밥상. 그걸 꼭 펴가지고, 셋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카타로그 펼쳐가지고, 프로틴을 공부했던 때가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복귀 리더님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이 아들을 맡겼던 놀이방 원장님이 아메이 시작했어요 하니까 단백질, 프로틴을 주문하더래요. 그 복희리더님 전화가 온 거예요. 프로틴이 뭔지 아냐고, 단백질이 뭔지 아냐고. 에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분이 그걸 주문하는데, 에이, 그럼 그거 찾아보고, 그럼 그거 주문해드리자. 이게 상담이었던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셋이서 앉아서 카타로그 갖고 공부하면서 DBC를 듣고, 꿈을 적어보라 해서 셋이서 꿈을 적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셋이서 다이아몬드가 될까? 죽기 전에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았어요. 셋이서. 언젠간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한 날짜 이거 없이 그냥 둘이 뭉슬해하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누가 SP는 언제 갈래요? 이러면 SP 천만점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때가 있어요. 루비 그런 피는 하면 안 되고 파운더스 PT는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앞에 파운더스 붙이면 안 된대. 이렇게 엉터리로 상담했던 제가 있어요. 자, 근데 그때 꿈을 적으면서 그냥 갑자기 재미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이아몬드 되면 아메이 여행도 좋은데 우리가 가고 싶은 데도 한번 가볼래?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셋 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어디 갈래? 그랬더니 복희 리더님은 의미 있는 데가 좋대요. 그래서 뭔가 역사를 배우고 그 의미를 되살려보고 그래. 유진이더님 어디 가고 싶나 물어봤더니 유진이더님은 바다 가보면 좋겠대요. 그래서 셋이서 막 지도를 펴놓고 머리 싸매고 딱 결정 내린 데가 어디였냐면 그리스를 가자. 그러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고 박물관도 보고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리스 산토리니를 가면 예쁜 바다를 실컷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셋이 다이아몬드가 다 되면 그리스 산토리니를 가자 하고 꿈목록에 적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셋 다 되겠나? 설마 한두 명 정도는 될라나? 근데 셋 다 진짜 가능할까? 참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적은 지 7년, 8년 만에 셋 다 다이아몬드가 됐고 셋 다 인정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복희리더님이랑 유진이더님 사진을 보면 마이크 들고 있죠.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목노주점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자, 목노주점 노래를 얘기하면 나이가 딱 갈리거든요. 아이유가 부른 목노주점도 있지요. 근데 저 잘 몰라요. 가수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목소리, 양희은 씨가 부른 목노주점 노래가 있어요.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그래서 낙타를 타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좋은 친구랑 여행 가자라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인정식 끝날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약을 해서 바로 그리스 산토리니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렌트카가 보이죠? 예. 이 렌트카를 타고 저희들이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쫙 돌았던 스카프를 또 샀죠. 이렇게 휘날리려고 샀죠. 그러고는 보세요. 머리를 몽돌같이 해가지고 몽순이처럼 셋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렌트카를 타고 와!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섬을 한 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면요. 피지예요. 유진이더님이 섬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요. 그러면 다음엔 또 피지를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피지 섬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피지 가면 사람들이 전부 피지컬이 좋아요.
식인종 나라였대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는 192m, 여자가 170에서 180 사이인 거예요.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너무 순수하고 사람들 좋았거든요. 그래서 피지를 부두에서 그냥 캐리어 그 무거운 걸 들고요. 어디를 갈까? 그러면 이렇게 섬으로 가는 여객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란 선은 따라가면 이쪽, 빨간 선, 파란 선. 뭐 탔고, 에이, 아무거나 타자. 그러고는요, 여객선을 타고, 그때 배 안에 호텔스 컴바인 어플이 잘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서. 저기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 저기 섬이 너무 이쁜 거야, 바다가. 그래가지고 빨리 봤더니, 비싼 호텔 100만 원짜리가 거의 80% 세일해갖고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하루만 하고, 우리 여기 내려주세요! 이러고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갔던 그 섬이거든요. 아, 여기서도 저희들 놀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영어 반, 경상도 반, 손짓 발짓 해가면서 정말 재밌게. 그래서 제가요,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요. 여행 가면, 경상도 사투리로 웬만한 중급 영어를 대충 다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메 여행을 가게 됐고요. 또 여행 중에서도 저는 눈을 참 좋아하거든요. 산야 갔을 때 복희 리더님이 별을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 파트너인 성복희 리더님은 저랑 19에 만났어요. 지금 56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지 37년이네요. 와.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데 복희 리더님이 별을 그만큼 좋아하는지 아마 별 좋아한다는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별똥별을 보고 쏟아질 것 같은 그 별을 보면서 복희 리더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찌릿찌릿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느낌? 아, 여행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복희 리더님은 별을 너무 좋아하시고 유진 리더님은 푸른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눈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제가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뒤를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면 저기 뒤쪽이 평지죠. 여기가 어떤 데냐면 알프스 산맥 가운데 맨 땅 평지에 있는 온천인 거예요. 온천인데 이제 그 온천이 이제 지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위에서 맨 꼭대기 루프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면 여기 뒤에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가 어디냐면 스키장이에요. 제가 꿈목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수영복을 입고 온천에 있는데 저기 멀리서 스키를 막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화면엔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잘 없지만 눈이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맞으면서 따뜻한 물에 있는 이 느낌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유럽의 온천은 뜨겁지는 않아요. 미지근한데 그래서 오래 있으면 속에서부터 열이 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을 가면 온천을 꼭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눈 내리는데 온천이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또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옆에 저희 아들이 아까 그 수영장에 9살짜리가 지금 올해로 26살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못 갈 만큼의 그 시간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빚이 해결되거나 미래가 준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제가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메이는 설명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배워서 설명하면 누군가는
제품을 알아들으면 소비자를 할 거고, 누군가가 비전을 알아듣고 그래서 연금이 이해가 되거나 자산소득이 이해가 되면 저랑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가 37에 저희 아들 7살 때 시작했던 아메이가 저는 56이 됐고 저희 아들은 26이 됐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인생의 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기숙사 학교를 보냈어요. 물론 제가 욕심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 어때요? 간식도 챙겨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학원도 잘 갔나 안 간다 챙겨야 되고 휴대폰 갖고 노는 거 뒹굴뒹굴하는 꼴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늦게 퇴근하면 애가 또 집에 있으면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기숙사를 보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갈 수 있는 낮은 거기를 하여튼 어쨌든 그냥 꼬드겨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진짜 꼴찌로 겨우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탁 넣었는데 마음이 아프죠. 보고도 쉽고. 그래서 강의를 갔다가 1시간 거리를 돌아야 되는 그 거리를 촌에다가 이제 보냈죠. 낮은 데다가. 그래갖고 이제 애를 보러 이렇게 밤에 저녁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저녁 OM을 내가 강사님을 하고 일부러 그쪽을 잡았어요. 끝나고 여러분들 가면 강의 끝나면 9시 반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10시가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공부를 12시까지 하니까 이렇게 불은 켜져 있더라고요. 담벼락에 붙어갖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볼일 보러 나오시다가 보고는 그 밤에 그까지 왔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원래 학부모 상담 안 시켜주는데, 얼굴 안 보여주는데 이제 형준이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를 시켜줬어요. 밖에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 안에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저희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엄마 나 힘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에 애를 너무 무리했나? 내가 아메이 편하게 하려고 내가 좀 쉽자고 엄마 노릇을 좀 쉽게 하려고 우리 아들을 이 고생을 시키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순간 막 스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잘한 건 1초, 2초, 3초 쉬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떤 얘기, 힘든 얘기를 할 때는 대답을 빨리 하지 마세요. 쉬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이었거든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무도 졸지도 않아. 근데 엄마 나만 잠아. 자기 혼자 졸리는데 미치겠대요. 당연하죠. 궁뎅이 붙이고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으니까 내 졸죠. 그래서 뒤에 서서 하는 책상이 있대요. 서서 하는 책상에 서 있는데도 자긴 졸린데 미치겠대요. 근데 엄마 더 힘든 건 뭐냐면 딴 놈들은 화장실도 안 간대요. 공부만 한대요. 근데 자기는 화장실을 5번 간대요. 하루 종일. 화장실만 지만 왔다 갔다 한대. 미치겠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 가자 이랬어요. 기숙사 방에 있던 짐 다 버려도 된다. 추리닝이고 뭐 팬티 몇 개고 티 몇 개고 수건 몇 장이고 책 그거 뭐 어쨌든 공부 안 할 거니까 버리면 되고 그냥 이 길로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손을 탁 잡으면서 엄마, 내가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근데 저 우리 아들한테 별로 말한 게 없어요. 영재 다닌다고 바쁘고 아메 한다고 바빠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별로 말을 한 게 없는데 무슨 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가슴이어가지고 엄마랑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려고 밥을 쫄쫄 굶고 기다리면 엄마가 이제 저녁 OM을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밥 해가지고 된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탁 먹으려면 꼭 전화벨이 울린대. 여러분들 저녁에 9시, 10시, 11시 다 돼갖고 전화 오는 파트너는 왜 전화 오게요? 힘들다고. 그래서 저 아메이 못하겠어요. 이게 90%거든요. 기분 좋은 거는 낮에 전화가 다 와요. 그냥 아메 힘들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전화가 와요. 그럼 밥 딱 한 숟가락 먹으려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면 제가 내 밥 먹는데 안 된다 끊자.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님, 괜찮아요. 아, 식사하셨어요? 아우, 다 먹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스폰서님 사실은 제가요, 아메이가 이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막 신랑이 저를 아메일 못하게 하고요. 우리 애는 맨날 아프고요. 시엄마가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팅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막 맨날 거절받고요. 막 사업 설명은 돌았으면 까먹고요. 뭐 제품 얘기하면 아무도 안 사주고요. 그러면 30분 1시간인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리더님, 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 할 수 있어요. 리더님, 할 수 있어요. 하다가 1시간이 넘으면 이런데요. 마지막에는. 리더님, 우리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하고 딱 끊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 이때까지 평생을 단 한 번도 엄마는 저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저녁마다 전화 오는 그 리더님들한테 할 수 있다고 한 그 말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든데 맨날 졸고 맨날 화장실 가고 힘든데 엄마 나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엄마만큼 엄마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노력 조금만 해보고 진짜 안 되면 내 양심에 그렇게 안 될 만큼 엄마 한 번만 더 해보고 진짜 힘들면 전화할게요. 그때 엄마 데리러 오세요. 알았다. 힘들면 말해라. 그러고는 저희 아들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고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그 깜깜한 총길을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저희 아들 학교에서 제가 집까지 빨리 오면 1시간 반? 길어도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는 밤 차도 안 막히잖아요. 제가 집을 새벽 4시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다가 세워놓고 울고 오다가 차 세워놓고 울고 오다가 차 세워놓고 울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하늘에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내 노력이 하늘에 닿아서 나의 노력이 결실이 맺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나 가난의 대를 끊고 싶다.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수석이 되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나 정말 잘해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진 않다.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것도 괜찮고 내가 부도 때문에 시댁의 부도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가난하지 않아야지. 내가 마지막을 우리 아들한테 모습을 보여줄 때는 아메이로 가난하지 않은 모습은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한석봉 엄마가 떡 썰잖아요. 이렇게 심파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한석봉 엄마가 떡 썰고 한석봉은 글 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아들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결정을 했어요. 우리 둘이서 노력을 해서 가난의 대를 끊어보자. 그래서 진짜 내세울 거 없는 초라한 집안이지만 우리 다음부터는 정말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진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돼보자라고 해서 정말 저희 아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엄마가 겪었던 과정을 자기도 자기 인생에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엄마 같으면 어땠을까? 한 번 더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도전해서 자기가 원하는 저희 아들이 경북대 수의대를 다니거든요. 올해 졸업반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쳤대요. 이제 졸업반 2학기는 시험이 거의 없다네요. 그리고는 시험이 이제 딱 2개 남은 거예요. 졸업시험과 자격증 시험. 98%가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 북공은 못 갈 것 같아요.
졸업시험과 그 다음에 자격증,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놀러 가려니까 양심해. 그래서 엄마 푸꾸옥은 할머니랑 또 이렇게 가족분들 이렇게 해서 가세요라고 얘기하대요.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삿포로 그 산 꼭대기에서 서로 대단하다. 우리 참 잘했지. 아들, 엄마 멋지지? 엄마 첫 모습도 기억하지? 막 이러면서 서로 우리 아들이 꼭 안아줬어요. 엄마 대단하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 짱이지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명이 있는 사진이 뭐냐면 알프스예요. 뒤에 사람이 돈을 주고 헬기 빼고 사람이 돈을 내고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이 알프스의 샤먼이라는 도시의 에기디미디라는 전망대거든요. 이걸 1800년도에 365일 만년설이에요. 근데 누군가 노동자들이 쇳덩어리를 이고 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전망대를 지은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에. 누군가는 지었고 그걸 누가 지으라 했겠어요? 돈 많은 자산가들이 지으라 했겠죠? 그러고는 그 사람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대를 셋이서 놀러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모자 뒤집어 쓰고요. 막 장난치고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번 4월 달에 복희 리더님이랑 유진 리더님이랑 저랑 유럽 스페인이랑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을 들어가서요. 스페인이랑 그 다음에 남프랑스를 쫙 이렇게 돌고 왔는데 만년설이 있는 곳을 네 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만년설이 참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년설 눈을 그 산 꼭대기를 보면서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 물론 점점 녹는다 하지만 또 다 녹으려면 한참 걸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메이에서 성공자들이 우뚝 서 있으면 이 아래는 날씨가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늘 눈이 있는. 그럼 우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눈 오나 안 내리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12월에 눈 이렇게 눈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때도 많지 않습니까? 부산은 10년에 한 번쯤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루. 근데 이제 저는요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차라리 크리스마스 때는 북반구 남반구 반대쪽을 적도 아래를 가면 6월에 그러니까 12월인데요. 우리나라 6월처럼 여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와이나 남반구에는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뭐 타고 와요? 술록 타고 썰매 타고 오죠. 근데 적도나 남반구에는 요트 타고 와요. 빨간 수영 팬티 입고 모자는 쓰시고. 저는 아메 여행으로 제가 첫 다이아몬드 여행이 하와이였거든요. 거기 가서 그 엽서를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이것 또한 고정관념이다. 본 만큼만 생각하구나. 근데 우리 알잖아요. 12월인데 지구가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 위가 반대인 건 아는데 한국은 12월에 크리스마스면 겨울에 크리스마스면 반대는 12월에 여름 날씨를 알면서도 그거를 상상을 못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요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가는 거 하루 오는 거 하루 3주를 놀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꿈목록에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메 여행 다 가야지.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고 싶은 데를 렌트카를 내서 출발. 이렇게 해서요. 진짜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데 자고 하고 싶은 데 가고 막. 이번 여행에 저는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그림. 그래서 피카소 그림 원 없이 보고요. 피카소 그림은 박물관에 5개 있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피카소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피카소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피카소 집에 있던 200개 정도의 작품을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200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스페인의 저 밑에 밀라노, 말라가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고 또 어느 도시였는데 어느 도시에 또
피카소 그림이 많은, 그래서 이번에 피카소 그림도 원 없이 보고요. 또 니스라는 도시에 가서 샤갈이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박물관을 창문부터 인테리어부터 정원의 나무 하나까지 설계한 샤갈의 그 마지막 프랑스 세금으로 본인이 그래서 창문도 본인이 그리고 통유리 밖에 그 타일도 본인이 그림을 다 그리셔가지고 우리한테 본인의 얘기, 그래서 그림을 반을 딱 잘라서 성경에 있는 걸 순서대로 쫙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림, 그래서 사람 키보다 더 큰 한 벽면을 꽉 채우는 샤갈의 그 멋진 색감이 예쁜 그런 그림들도 구경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메 여행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전 트립 이러잖아요. 그럼 첫 여행이 호주인데 아직 도시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잖아요. 아주 이색적인, 아주 색다른 곳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파운더스 PT를 도전하시고 파트너가 1000만점 3번 하면 되잖아요. 그 계획을 지금 6, 7, 8 세우셔서 9월부터 도전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라고 겁먹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여행을 갈 건데 조금 땡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첫 여행을 가봐야 첫 여행은 아마 아쉬움 투성일 거예요. 그리고 첫 여행을 가면 가족이 함께 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여행은 다이아몬드 여행이 진짜 좋거든요. 고급진. 한국 아메이의 다이아몬드 여행은 앞으로 유럽 위주로 간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럽 많이 가죠. 근데 가고 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 비싼 왕복 몇백만 원짜리 여행을 부부 둘이서 거기서 최고급 호텔에 특별한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전세기로 특별히 가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 아메이 다이아몬드 여행은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시고 비전 보너스를 준비하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365일 휴가지라고 해서 그림을 해놨거든요. 여기가 어디게요? 부산입니다. 무슨 다리예요? 광안대교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 집이에요. 제가 처음 아메이를 알아듣고 진짜 살고 싶은 곳을 적으라 해서 제가 뭘 적었냐면 바다 보이는 아파트라고 적었어요. 바다 보이는 아파트. 그래서 제가 서면 더샵이라는 아파트에 7년 반 정도를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사를 갔을 때는 바다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노트에다가 한 15줄을, 작은 노트에 15줄을 8점, FAA 8점 다이아몬드 돼서 바다 보이는 아파트 이사가기, 바다 보이는 아파트 이사가기 막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매일 적었었거든요. 바다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부두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7년 반 사는 동안 자꾸 신앙만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보니까 저기 북한 쪽으로 불꽃 축제를 하는데 딱 보니까 바다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보인다, 바다 보인다. 간절히 원하면 된다. 이렇게 농담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또 광안리 바다가 쫙 보이는, 광안대교가 쫙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좀 멀리 보이긴 하지만 뷰가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해 뜰 때도 너무 좋고 저녁에 너무 좋고. 근데 약간 유리로 막혀져 있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바다 보이는 아파트, 원래 여기가 뭐가 있냐면 샤시가 있었거든요. 샤시 다 뜯었어요. 폴딩도 딱 넣었죠. 커피숍처럼. 그래서 아파트인데 폴딩 도어를 넣고 여기에 라탄 의자 딱 갖다 놓고 여기에 물론 모기는 몇 마리 들어옵니다. 모기야 잡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굿모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의 굿모닝이 행복할까요? 네. 전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6식구의 가장으로 월급 100몇십만 원 받고 진짜 밥에 김치만 먹고 그냥 아들한테 엄마 열심히 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뉴스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냥
어쩌면 보통보다 수준이 낮은 인생을 살 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종희, 김진구 스폰서님이 처녀 총각 때 아메이를 알아듣고 저를 위해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처럼 아메이를 전해주셨죠. 원래 스폰서님과 저는 아는 사이 아니고요. 중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세월도 두 분 아메이 시작하고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만큼 지나서 저한테 아메이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게 아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꿀 수 있게 해줬고 제가 받아 보이는 아파트 제가요 여기서 낚시도 하거든요. 이게 광안리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서 있잖아. 제가 장어도 잡아봤고요. 감성돔도 손바닥만 하지만 잡아봤고요. 그래서 힐링 필요해 그러면 5,000원어치 지렁이 사고요. 5,000원어치 캔맥주 2통 사고요. 낚시하러 딱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탁 힐링하고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낚시하러 가가지고 막 배 타고 들어가고 막 근데 물고기 예매한 거 2-3개 잡고 오고 막 이러면 막 돌아오는 길 차 막히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낚싯대 들고 있잖아요. 3분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수 슈트를 하나 살까 아니면 이게 구명조끼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아침에 혹은 평일이라도 시간 있을 때 해변에 바로 집에서 수영복 입고 바로 걸어가면 돼요. 그래 탁 놀고 그러고는 그냥 탁 걸어와서 집에서 샤워 탁 하면 되게. 이렇게 365일을 휴가지처럼 내가 원하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아메이의 기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요. 비전 트립에 도전하시는 거고요. 비전 보너스에 도전하시는 거고요. 그 3년 또 추가 3년 6년의 비전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리라 마음을 먹고 크게 꿈꾸시고 그 간을 키우세요. 그 전문용어로 대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크게 키우셔서 여러분들 아메이가 주려고 플랜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져옵시다. JK팀에서 다 가져오는 거 어때요? 그래서 진짜 이글드림의 뉴핀을 우리가 싹 다 하면 김진구, 김종희 스폰서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진짜 원하는 행복한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래서 아메이가 딱 만들어 놓은 플랜대로 다 되는. 그래서 우리 A70도 같이 가면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JK팀에서 A70을 가장 많이 가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